여러분, 장단기 금리 역전, 요즘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미국의 2년물 국채하고 10년물 국채의 역전도 진짜 심각하지만, 미국의 3년물 국채하고 10년물 국채의 역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미국 국채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격차가 0.9%포인트입니다. 0.9%포인트라는 것은요, 1980년 초반 이후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3년물이 연 4.345%입니다. 반면에 10년물은요 3점입니다. 3.435%입니다. 0.9%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여러분, 이게 결국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0년 10월 26일만 하더라도 보세요. 0.019%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0.91%가 차이가 나니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3년물이 금리가 높아요. 10년물이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돈을 오래 맡기면 더 많이 주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더 적게 준단 말이에요. 더 적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10년쯤 갔을 때 경기가 더 꼬꾸라져서 내 벌이가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에요. 10년물은 경기 어떤 전망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3년물이 금리가 좋다. 지금 경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지금 경기가. 3개월물이 높다는 것은요. 3개월물 높다는 것은 지금 금리가 최고고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금리 차가 일반적으로 금리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죠.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3년물하고 10년물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2년물하고 10년물의 어떤 차이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점점 말입니다. 2년물도 말입니다. 금리가 이게 지금 금리가 가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10년물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2년물하고 10년물의 금리 차도 0.85%입니다. 0.85%포인트. 와, 장난 아니죠. 0.85%포인트라는 것은 2년물하고 10년물하고도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3개월물, 2년물 이거보다가 10년물이 더 낫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경기가 점점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한꺼번에 너무 갑자기 올랐다. 이게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월발 불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파월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게 물가 인상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해놓고 금리 인상을 그때부터 대응을 해갔으면 좋았을 텐데 물가 인상이 일시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고요. 그러는 바람에 금리 인상의 어떤 시기가 늦어졌어요. 그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 인상을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0.75%씩 쭉쭉 올려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는요 불안하기 거지없죠. 게다가 금리라는 게요 바로 올랐다고 해서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6개월이고요. 길게는 1년까지도 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 되면 와 금리 많이 올랐어 이렇게 느끼거든요. 왜? 이자를 내니까. 이자를 내보니까 매달 금리 이자 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 금리가 너무 높고 이자가 너무 큰데 이거 폭탄 수준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이면 이게 불황의 시작 단초가 되는 거고 이 소비를 줄인다는 이야기 자체가 결국 말입니다. 경기 전망에 대한 어떤 상황을 떨어뜨리잖아요. 때문에 10년물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진다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죠. 채권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져야지 금리가 올라가는데 수요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겠죠.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저는 당연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파월발의 불황이 지금 미국 시장에도 강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은요 1.13% 올랐고요. 123.45가 올라서 11,000을 복귀했습니다. 11,082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라는 게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혹발했고요. S&P 500 지수는 0.75%인 대형주 중심입니다. 29.59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963.51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55%가 올랐습니다. 183.56이 올라서 33,781.48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는 조금씩 올랐지만 실제 이것은 그동안 쭉 떨어졌잖아요. 쭉 떨어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시장 전체는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의 그늘이 점점 더 드리워지고 있다. 이게 핵심 이야기고요. 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앞으로 높은 상태에서 계속 갈 거라는 것이 시장의 불안감을 분명히 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월가에서는요. 침체가 온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그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진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미국 시장이 침체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장의 침체는 그보다 더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는 게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비가 꼬그라진다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수출이 꼬그라진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도 꼬그라진다는 이야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는데 이것까지도 꼬그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유럽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세계 경제 상황은요. 분명히 월가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월발 불황이 덮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